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알면 아주 편한 윈도우 11의 코파일럿 기능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화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윈도우 화면입니다.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윈도우 11의 경우는 하단에 이렇게 코파일럿 버튼이 있어요. 요 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코파일럿이 뜨게 됩니다. 이 코파일럿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이 윈도우에 기본 내장된 코파일럿만 잘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코파일럿은 윈도우 11부터 있고요. 여러분들의 PC가 최근에 구매하셨다 라고 하면은 한자 키와 동시에 코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더라도 이렇게 코파일럿이 잘 뜹니다. 그리고 현재 요 코파일럿은 윈도우를 위해서 별도로 제작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 코파일럿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브라우저 접속해서 이것저것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니면 코파일럿 버튼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 스타일은 창의적인 요 놈을 해 주셔야 가장 좋은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노트북이라고 있는데 요 놈은 체계적이고 긴 컨텐츠 만들 때 쓰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윈도우 11의 코파일럿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일단 검색, 도움말, 컨텐츠 생산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구글을 통해서 검색했던 이런 방식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구어체로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검색해서 요약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검색하고 답변해 주는 데는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구어체 질문 굉장히 잘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할 때 뭐가 중요했습니까?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검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구어체로 그냥 사람한테 말하듯이 질문을 해도 굉장히 잘 알아먹는다. 자, 그리고 구글 검색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아서 내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야 됐지만 얘는 지가 알아서 찾아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챗 GPT를 직장인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요런 걸 난 알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합니까? 챗 GPT 직장인 뭐 요런 정도, 아니면 챗 GPT 자동화, 업무 자동화 요런 거 궁금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 광고 있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챗 GPT 업무 자동화 클릭을 해보면 A씨 책이네. 또 업무 자동화로 돈 버는 방법 클릭을 했더니 요런 내용이 있네. 요렇게 읽어보면서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또 국내 도서, 이거는 왠지 책일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챗 GPT란 무엇인가, 엑셀을 활용해 챗 GPT 사용하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클릭을 해서 또 내용을 읽어봅니다. 요즘 챗 GPT 엄청 유행이죠? 라고 하면서 엑셀에서 활용하고 간단한 질문하고 요렇게 또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몇 번 검색을 하고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챗 GPT 직장인 검색해서 직장인을 위한 완벽 가이드 요거 클릭을 해서 또 내용을 보고 책 홍보였구만. 이제 요런 뭔가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은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질문을 해볼 건데 이번엔 키워드가 아니라 나는 직장인인데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구어체로 물어보면 요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뭐 보고 했니? 라고 했을 때 여기 블로그 요런 거 참고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업무 자동화? 그러면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 아, 여기 오타가 나도 그래도 잘 알아먹습니다. 자세하 설명해 줘 라고 했지만 그 정도 오타는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자세하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요 하나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변에 따라서 바로 출처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요거 클릭을 하면 아, 여기서 출처로 가지고 왔어. 요거 출처는 뭐지? 요거 클릭을 하면 아, 여기서 가지고 왔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이곳에서 정보를 자세하게 검색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야? 라는 것을 쉽게 팩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도 이런 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하면 제가 경기도 살거든요. 오늘 엄청 덥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하단에 이런 그래프까지 시각적으로 예쁘게 잘 나옵니다. 최근 챗GPT 관련 뉴스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뉴스도 요렇게 잘 정리해 줍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구어체로 정보를 찾는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애가 사슴벌레 앙컷 수컷을 잡아서 얘네 짝짓기 시키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사슴벌레 수컷 앙컷을 한 마리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짝짓기 시키지? 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동거 페어링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핸드 페어링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출처들이 나오니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구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더 정성이 들어가죠. 내가 다 하나씩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꽤 괜찮은 답변을 짧은 시간에 얻을 때는 코파일럿 통해서 검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움말입니다. 제가 2010년 이후로 처음 이 윈도우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윈도우가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전 그전까지 맥만 썼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구글에서 역시 검색을 하시죠. 그런데 코파일럿을 통해서는 쉽게 답변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윈도우 도움말 보셨습니까? 진짜 굴이잖아요. 윈도우 도움말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구어체적으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게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다. 제가 요거 바탕화면 보기 이런 거잖아요. 요거 누르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근데 얘가 제가 2010년쯤에 윈도우 XP 이런 거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산 노트북에는 바탕화면 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 보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 바탕화면 바로 가기를 하거나 바탕화면 아이콘 요걸 클릭을 해서 만드는 법.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귀찮죠. 그래서 코파일럿에서 바탕화면 보기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고 싶어 라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바탕화면 보기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고 싶어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복사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사 버튼도 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보고 만들었어요. 탐색기에서 윈도우 숨긴 폴더 표시하는 방법은? 이라고 하니까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전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도움말은 윈도우에만 한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 vlookup 함수 사용법을 알려줘.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요. MS 워드의 다크 모드 해제는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이 뜰 때 배너 광고가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
네, 요런 게 뜨는데 요건 좀 무서워서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튼 궁금한 건 다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주는데 그 도움말이 윈도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쓰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움말을 아주 쉽게 제공해 줍니다. 검색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특별히 난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코파일럿을 사용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의 대충 영혼 없는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 홈페이지에 여기 메인에 있는 1편 코파일럿 사용법 강의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파일럿을 본격적으로 잘 써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영어 단어를 추출하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코파일럿 사용법부터 관련 강의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바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영어 선생님이고 영어 단어를 쉽게 알려줘야 되고 교실과 관련돼서 중학생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를 찾고 있어.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출력해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코파일럿에 넣게 되면 보시면은 와 끝장나지 않습니까? 쉽게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거 다 찾으려면 다 시간인데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예문을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렇게 각 단어들을 사용해서 예문도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코파일럿에게 넌 컨텐츠 마케터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적합한 게시글 5개를 작성해 주고 우리는 토익 학원이야. 토익 시험에 꼭 알아야 될 필수 어휘를 아래 조건에 맞게 만들어줘 라고 만들었습니다. 복사해서 코파일럿 창에 이렇게 넣어주면 자, 그러면 요런 게시글 요런 게시글을 하면서 너 이 중에 골라 라고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 회사에서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영혼 없이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맨날 신경 쓰고 집중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때우고 싶을 때 요런 방법 굉장히 좋다.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 뉴스 많이 만드시죠. 코파일럿에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컨텐츠 마케터라고 했고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되고 1인 기업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줘 라고 했습니다. 요 놈을 제가 복사를 해서 코파일럿에 넣어주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채팅창에서 하다가 주제가 바뀌잖아요. 항상 요 상단에 여기 새 채팅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뭔가 하다가 주제가 바뀌어 여기 꼭 새 채팅창 여셔서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 뉴스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줄바꿈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줄바꿈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은 메모장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 참고로 하단에 이렇게 출처들도 나온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 수정합니다. 참고로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수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요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목 만들 때 예를 들면 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나는 요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아래 조건에 맞게 제목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제가 요걸 복사해서 코파일럿에 이렇게 넣게 되면 참고로 영상의 내용은 챗 GPT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웹페이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일단 코파일럿에서 바로 읽지 못하는 사이트들 2가지 알려드리면 네이버 뉴스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풀지 못한 태양의 미스터리 3가지라고 하면은 요럴 경우는 엣지 브라우저
보이죠? 요 밑에 있죠? 요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기 코파일럿 연 다음에 그리고 보다 창의적인 꼭 선택해 주시고요.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하면은 옆에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들은 요런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영상 보지 않고 요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코파일럿 열어서 아까 태양 하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제가 바뀌면 항상 새 토픽, 새 창을 열어서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 요걸 누르면 요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자막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영상의 음성은 있어도 되고요. 당연히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부터 다양한 언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제 영상이잖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아주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 뉴스 한국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새 채팅창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냥 CNN의 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요 주소 복사해서 파일럿에 넣고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요렇게 요약도 해주고 하단에 관련 문서들도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요약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길어.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요렇게 요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요 주소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 요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요 웹사이트에서 영어 단어를 5개 추출해 달라 라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구성하실 때 그냥 웹사이트 주소만 넣게 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잘 읽어줍니다. 제가 일단 복사해서 자, 여기 새 채팅창 눌러서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새 채팅창에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URL의 내용을 얘가 요약을 해서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에 맞게끔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찾아보면 자, 이렇게 해서 요 웹사이트에 나오는 단어들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잘 나온다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번에는 여행 일정을 짤 건데 여행 가이드로 여행 일정을 짜줘. 나는 여자친구와 3박 4일 일정으로 갈 건데 뭘 참고하느냐? 요 주소인데요. 요 주소가 뭐냐면 프랑스 유학생이 화면처럼 갈만한 곳을 요약해 줬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너보다는 내가 사람이 쓴 거를 바탕으로 여행 일정을 짜고 싶어. 그럼 제가 복사를 해서 코파일럿에 넣어 보죠. 중간중간에 꼭 대화 스타일은 크리에이티브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답변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프롬프트에 넣었던 링크를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 주소를 바탕으로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기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요 기사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복사하고 카드 뉴스 만드는 프롬프트에 아까 주소를 넣어서 아래와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엄청 덥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복사를 해서 역시 새로운 채팅창에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면 이렇게 카드 뉴스도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다. 그래서 웹페이지 분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면 제가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 추가 버튼 눌러서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그리고 아까 사진 업로드하고 이 사진을 상세하게 묘사해줘. 이런 거는 진짜 잘합니다. 보시면 프랑스 에펠탑이 있고 상징적 구조물은 프레임 왼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만 끝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위에 이미지를 묘사해서 한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 여름 휴가는 파리로 라고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 채팅창 안에서 붙여 넣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물론 이걸 그대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게시글을 바탕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 나가야 될지 요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으실 때는 3개 예시를 알려줘 5개의 예시를 알려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3개 더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게시글을 더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요.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으로 이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을 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팅 같은 거 하실 때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이걸 빨리 대충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어보고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 얘가 말이 너무 많아. 회의 시간에 급해 죽겠는데 이걸 다 읽고 답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이 없이 몰래 작업할 때는 글머리 기호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몰래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핵심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증가하는데 페북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놈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뜨면서 오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2D 일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들어갈까요? 로고로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좀 별로네요. 이건 미니멀하게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변형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내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 요 이미지를 업로드 한 다음에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비슷합니까? 네, 요렇게 해서 업로드해서 비슷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잘 나오지만 뭐 대충 요렇게도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일부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생성하는 요 3가지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코파일럿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를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도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